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9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연간 44,000명 치료. 경기권 넘어 전국 소아재활의료허브 역할 톡톡. 경기도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장애아동 4번지만 4,000여 명에게 집중재활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에 마련된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고위험군 아동과 중증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를 구축해 아동과 가족이 거주지에서 단절 없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2021년 임시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51병상을 갖춘 정상 운영에 돌입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5만 7천여 건의 진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4만 4천여 명을 진료하며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재활의료를 실시했다. 특히 낙병동과 외래 비율이 높은 어린이 재활 특성에 맞춘 운영 전략으로 권역 내 환자 유치율 77.9%를 기록하며 지역완결형 치료 기반을 다졌다. 병원은 로봇보행치료, 수중재활치료, 호흡재활, 전산화 인지치료 등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로봇보행치료는 2021년 401건에서 2024년 3,167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최초로 병원학교 유치부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아동들이 학습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와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아동 환자의 부모는 7살이 되었지만 뇌병변 장애 등으로 기어다니기만 했던 우리 아이가 드디어 이곳에서 첫 걸음을 떼었다며 스스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병원은 다학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치과 등 다양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 프로그램 고도화와 함께 전국 단위 심포지엄 및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권뿐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주도하며 선도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신속진료제도,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대기 없이 즉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앞으로 급성기 재활치료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정기평가를 기반으로 학령기, 청소년기까지 연속적인 관리와 조기 개입을 통해 2차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익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유일의 급성기 종합병원 기반 어린이재활기관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 보건복지부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지정을 통해 어린이재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꼴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해져 교통약자 편의 향상 기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꼴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 하차를 위해 이르면 10번 10월 말부터 장애인 꼴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 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MAU를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 꼴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 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 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16에서 29일 장애인 인권정책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장애인의 정책 참여 확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생활 속 인권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장애인 인권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 해소, 평등권 보장, 장애 감수성 향상 및 인식 개선 등 장애인 권리 증진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경기도 통합공모 https://www.gg.co.kr/공모를 통해 공모 신청서 및 정책 제안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한 차 서류 심사와 2차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명, 상장, 상금 120만 원, 우수상 1명, 상장, 상금 80만 원, 장려상 2명, 상장, 상금 각 5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애인 권리 증진 및 차별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상 식품안전교육 실시.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위켄센터, 광명장애인 보호작업장, 안양시수리장애인 보호작업장, 솔피터 등 4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과 종사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93개소 중 커피와 베이커리 등 식품제조 부문은 약 21%, 40개소를 차지할 정도로 식품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보건연구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개인위생 실습,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을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78개소가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ISO 45001을 인증받는 등 선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실질적 역량을 높여 장애인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계획이다. 김현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식품 제조 분야의 위생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돼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